안녕하세요. 중개사법 기출 문제입니다. 오늘은 교재 지금 91쪽이죠. 이제 개공 등의 의무와 책임인데 이 부분은 지금 매회 출제하는 부분이 최소한 4개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현재 설명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설명서까지 포함한다. 원래 설명서는 실무에 나와야 되는 문제인데 여기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5개 정도가 출제 비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역시 문제가 지금 파트별로 나눠져 있어야 되는데 몽땅 섞어놨기 때문에 확인 설명, 거래계약서, 금지행위, 보증 설정 다 섞어놨기 때문에 순서대로 확인 설명서부터 보겠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확인 설명인데 우리 확인 설명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개사물에 대한 확인 설명, 이 토지를 갖고 있는 갑인데 을과 거래하시는 거예요. 이 거래를 A가 소개한다. 확인 설명 의무예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받은 경우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토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 이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확인 설명은 개공이 부담한 의무고 소공도 할 수 있고 보조는 불가합니다. 이렇게 됐고요. 확인 설명 사항은 기, 권, 거, 수, 공시면, 한지세 이렇게 암기를 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사항, 권리관계 사항, 거래 예정 금액, 중개 보수, 그다음에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 시설물의 상태, 벽면 내부 상태, 환경 조건, 입지 요건, 취득 관련 조세율 및 세율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개공이 확인 설명을 정확하게 안 했거나 근거자료 미시했다. 개공은 500과 업무정지 아니에요 이거. 소공은 자격 정지라는 거. 여기까지 이해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개가 완성됐잖아요. 그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줘야 됩니다. 그럼 확인 설명서는 개공이 작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식은 현재 종류가 4가지가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시기는 거래계약 시, 즉 중개 완성이 됐을 때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작성한다. 이때 작성을 하고요. 여기다는 서명 및 날인하는 거예요. 둘 다 한다. 그래서 이제 개공과 중개행위한 소공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돼요. 모든 소공이 하는 게 아니다. 중개행위한 소공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요. 분사함사람 책임자가 하는 거예요. 대표적 가져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소공은 설명서를 작성할 수 있죠. 이렇게 돼 있고요. 몇 년 보존해야 된다? 3년이죠. 원봉이든 사봉이든 전자문서든 3년 보존하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설명서에 대해서 우리 개공이 위반하면 개공은 업무정지예요. 근데 소공은 자격정지다. 됐습니까? 이 정도. 그럼 문제 확인합니다. 91쪽에 지금 1번 문제가 확인 설명 문제예요. 작년에 출제가 됐던 거죠.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다툼이 있으면 빨리 해야 한다. 1번. 개공사는 선량한 관리의 주의로서 중개사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맞았네요. 1번 정답. 선관주의로서 조사 확인한 다음에 알려줘야 되죠. 2번 질문. 2명의 개업공사가 공동중개한 경우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에는 공동중개한 개업공사 중 1인만 서명 날인하면 된다. 틀렸죠? 공동중개에 관여한 개공 모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3번. 개업공사는 중개사물에 대한 확인 설명을 중개가 완성된 후에 해야 한다. 완성되기 전에 하는 거죠. 그 다음 4번. 중개보조는 의뢰인에게 중개사물의 확인 설명 의무를 진다. 보조는 설명할 의무가 없죠. 그 다음에 할 수도 없고요. 다음 5번입니다. 개업공사는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에 교부하고 그 원본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틀렸죠? 원본이든 사본이든 전자문서든 3년 보존이죠. 이게. 그리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1번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확인 설명 문제가 또 쭉 넘어가서 거기 4번 있잖아요. 4번 문제 먼저 보고 간다. 이게 중개계약 문제가 또 여기에 섞여 있는데 지금 4번 문제 보고 왔습니다. 그냥 중개의뢰인 갑은 자신 소유의 X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위하여 개공사 을과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했다. X부동산에 기존 임차인 병, 저당권자 정이 있는 경우 을이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만 하는 중개사물에 대한 정보를 모두 고른 것은 그럼 공개할 정보를 갖고 물어봤는데 이거 잘못 씁니다. 그래서 이거 작년 문제였는데 지금 공개할 정보가 확인 설명사항을 위주로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확인 설명사항에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공개하게 돼 있죠. 권리관계 공개하는데 단 인적사항은 공개 금지예요. 거래 예정금액 공개해야 돼요. 단 공시지가는 공개해야 되는데 임대차의 경우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중개 보수와 취득 관련 조사는 공개할 정보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공법상 시설, 벽면, 환경, 입지 모두 공개해야 되죠. 그러면 볼까요? 병의 성명, 정의 주소. 병은 근저당권자죠, 지금. 임차인이죠. 임차인이고 저당권자가 정이에요. 그러면 성명이나 정의 주소 모두 공개 금지죠. 권리자의 주소는 인적사항 공개 금지고, X부동산 공시지가입니다. 이거 임대차라고 전제 조건 줬죠. 그럼 공개할 정보에서 특히 주의할 게 임대차라고 전제를 깔면 공시가는 반드시 공개할 정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디귿도 X입니다. 그럼 리을, 환경 조건은 공개해야 되죠? 그러니까 정답은 리을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답 1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서 6번 문제를 보시죠. 29회 기출. 개공사 갑이에요. 확인 설명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한다. 틀린 거예요. 1번. 갑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는 중3을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맞죠? 2번. 갑은 작성된 확인 설명서를 거래항사 모두에게 요구해야 한다. 그죠? 3번. 갑은 중개 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 내역을 확인 설명해야 한다. 보수 설명해야 되죠. 그 다음에 4번. 갑은 임대 의뢰인이 중3을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중3을 확인 설명서에 기재할 의무가 없다. 자, 불응시 조치죠.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했는데 불응을 했다. 그럼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돼요. 설명을 하고 그 설명의 근거, 설명서에다가 기재도 해줘야 돼요. 둘 다 해야 됩니다. 그래 틀렸죠. 4번 정답이고 5번. 갑은 상가 건물의 임차권 양도 계약을 중개할 경우에는 양수 의뢰인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정한 대항력, 우선 변제권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 설명할 의무가 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판례였는데 상가 임대차 중개할 때는요, 이게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는지 그리고 설명서에 기재를 하라고 그랬죠.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상란에 기재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정답 4번이었습니다. 그럼 확인 설명 문제가 또 넘어갈까요? 넘어가서 거기 8번 문제가 또 중기계약 문제거든요. 이거 여기서 풀고 가죠.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기계약하는 셈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1번입니다. 임대차에 대한 전속 중기계약을 체결한 기업공사는 중3을의 공시지가를 공개해야 한다. 틀렸죠? 임대차의 경우는 전속의 경우 반드시 공개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인적사항 공시지가 전속에 아주 잘 물어봅니다. 얘를 꼬개 두시고. 자, 나머지 2, 3, 4, 5번은 다 맞았네요.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이 확인 설명 문제가 또 어디 있냐면 15번 문제. 28회 기출이었죠. 1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기업공사 등의 중3을 확인 설명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것은 15번 문제예요, 지금. 기억입니다. 시장, 학교 등의 근접성 등 중3을의 입지 조건은 기업공사가 확인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5죠. 5. 입지 조건 설명해야 되죠. 다음 니은. 기업공사가 중3을 확인 설명서 사본을 보존해야 할 기간은 5년이다. 사본이든 원본이든 전점서든 5년이 아니고 3년입니다. 그래 틀렸고. 자, 그래서 이제 사본만 꼭 보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본이든 사본이든 전점서든 관계없습니다. 해설 부분 조금 잘못했어요. 그래서 니은 X, 디귿. 당해 중개행위 한 소속공사가 있는 경우 확인 설명서는 개업공사와 그 소속공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그래서요, 서명 및 날인이 떴잖아요. 습관적으로 밋이냐 또는 이냐를 꼭 체크하세요. 그래서 서명 및 날인 뜨면 이게 확인 설명서와 거래계약서는 서명 및 날인이죠. 이 점을 꼭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체크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럼 맞았고. 리을.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사가 성실, 정확하게 중3을의 확인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소속공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맞습니까? 소공의 확인 설명, 설명서 위반은 자격정지예요. 그래서 정답, 지금 옳은 거라고 그랬으니까 기억, 디귿, 리을 4번이었습니다. 풀만합니까? 자, 그럼 넘어가죠. 또 확인 설명 문제가 뒤로 쭉 넘어가서 지금 교재 107쪽에 24번 문제 26회 기출이었습니다. 2015년 10월 23일 확인 설명을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그러면 2015년도 시험은 26회 시험이었죠. 갑니다. 1번. 개업공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확인 설명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3을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자 하는 중개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다 맞았죠? 2번. 개업공사가 성실, 정확하게 중3을에 확인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OX? X예요. 원래 업무정지였는데 이때 26회 때 500과로 바뀌었어요.
주의해야 됩니다. 기억 꼭 해주세요. 500과다. 이건 업무정의가 아니다. 핵심 중개행위 위반이지만. 그래 2번 정답 됐고요. 3번 중3을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개업공사에 확인 설명해야 할 사항이다. 맞죠? 취득조세, 종류 및 세율까지는 설명해야 되고, 다음 이제 4번 지문 있잖아요. 개업공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 교부하고 확인설명 사본을 3년 동안 보존한다. 거기 사본이란 말 삭제하세요. 그리고 수정하세요. 옳은 걸로. 사본을 3년 동안 보존한다 그러면 틀려버립니다. 원본을 보존해야 되고요.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되고, 공인연자문서 선택에 보관된 경우는 보존 의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본을 3년 동안 보존한다는 일단 틀렸어요. 이때 당시에는 맞았는데 현재 개정돼 있죠. 그러니까 원본, 사본, 전자문서를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그럼 맞는데, 그럼 옳은 지문으로 사본을, 이 말을 딱 지워버리면 돼요. 그러면 이제 맞는 지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4번 수정해서 맞는 지문으로 정리하고요. 5번 확인설명서는 개업공사가 서명 및 날인하되, 맞죠? 당해 중개 행위를 한 소공사가 있는 경우는 소공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맞죠? 그럼 정답 2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뒤로 또 넘어갑니다. 확인설명 문제가 29번 문제, 25의 기출이었습니다. 옳은 것은 그랬어요. 1번 개업공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는 확인설명사항을 서면 작성하여 거래당사 교부하고 확인설명 사본을 5년간 보존한다. 틀렸죠? 사본 원본 전자문서를 3년간 보존한다 그래야죠. 2번 개업공사는 중개사물의 상태와 관한 자료를 구해 매도 의뢰인이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매수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중개사물 확인 설명에서 기재해야 한다. 맞았네요? 불응 시에는 설명을 하고 설명서에 기재도 한다. 정답이었고, 3번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는 개업공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되, X 나가야 되죠.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 한 소공사가 있는 경우는 소공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되죠. 또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서명 및 날인이 되면 반드시 미신이냐 또는냐 체크하고 떠야 돼요. 읽어야 됩니다. 4번 공동중개의 경우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는 참여한 개업공사, 소공사 포함이고요. 중 1인이 서명 및 날인하면 된다. 틀렸죠? 관여 개공 모두 서명 및 날인해줘야 되고. 5번 중개가 완성된 후에 개업공사가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은 경우는 안해한 것만으로도 중개사무소 개설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틀렸죠? 제재를 그러니까 우리가 암기해야 됩니다. 설명서 작성 교부 이거 위반했다. 개공은 업무정지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업무정지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 2번이었어요. 자, 그럼 뒤로 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확인 설명 문제가 교재 지금 어디 있을까요? 쭉쭉 넘어가서 48번 문제가 있네요. 23회 기출. 틀린 것은 그랬어요. 1번 개업공사가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사물의 확인 설명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해야 한다. 맞죠? 2번 지문 개업공사의 중개사물 확인 설명은 당해 중개사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해야 한다. 맞죠? 3번 개업공사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맞죠? 4번 의뢰인이 개업공사에게 소정의 중개부수를 지급하지 아니했다고 해서 개업공사의 확인 설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이 판례 잘 냅니다. 이해해두세요. 그러니까 무료로 중개하더라도 확인 설명 의무와 손해배상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무료 중개행위 시에도 우리 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를 꼭 해두시고. 자, 5번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소음, 진동은 개업공사에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확인 설명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1조 소음, 진동, 환경 조건 설명해야 되죠. 그래서 5번 정답이었습니다. 소음, 진동은 환경 조건이죠. 1조 소음, 진동, 환경 조건이라고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5번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앞으로 가야 되죠. 앞으로 가서 교재 다시 지금 91쪽으로 돌아오는데, 우리 지금 현재 교재에는 확인 설명서 문제 있죠. 이게 실무에서 원래 나와야 되는데 여기 지금 실려 있으니까 확인 설명서 작성 요령, 이것에 대해 여기서 미리 다 보고합니다. 문제를. 작년에 확인 설명서가 출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확인 설명서는 첫 번째 기여할 점이 뭐라 그러냐면 기본 확인 사항에 기재하는 거냐, 세부 확인 사항에 기재하는 거냐, 이걸 꼭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부에 들어가는 거, 주거용 건축물 서식에서 이거 4가지가 있죠.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상난, 미공사항을 여기다 기재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시설물의 상태, 벽면 도배 상태, 그 다음에 환경 조건이 있어요. 일조소음 진동. 이게 이제 꼭 암기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 임대차 중개할 때 기재를 안 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거 4가지가 있어요.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건물 공식 가격, 마지막으로 취득 관련 조세죠. 취득 관련 조세는 기재할 필요가 없어요. 아예 임대차 중개 시는. 그래서 이 점 믿으시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암기해야 될 게 일조소음 진동은 유일하게 환경 조건이죠. 환경 조건은 유일하게 주거용에만 있어요. 그 다음에 비선호시설 있죠. 쓰레기 소각장이나 화장장 1km 내에 있는가. 이거는 비주거용 서식에는 없다라는 거. 근데 토지에는 있다는 거. 기억을 꼭 해두시고, 입지에 들어가는 걸로 주의할 점이 도로, 대중교통수단,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이 입지에 들어간다는 거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시설물의 상태 중에 소방에 들어가는 거 있죠. 소방에 들어가는 게 주거용 서식에서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있죠. 그 다음에 비주거용 서식에서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소화전과 비상벨이 들어가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또 감을 잡아 두시고요. 올해 시험에서 특히 주의할 게 중개 보수 있죠. 보수에서 부가세는 일단 별도인데 지급 시기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거 또 주의할 게 민간임대 등록 여부 있죠. 이것도 들어가 있고 내진 설계 적용 여부, 이건 다 기본 확인 사항인데 모두 이제 기재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급 시기가 중개보수에는 들어갔다는 걸 일단 주의합니다. 나머지 내용은 문제를 풀면서 정리할까요? 자, 그럼 확인 설명서 기재 요령, 기재 내용 이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문제가 어디 있냐면 거기 그저 5번 문제 또 중기계약서 문제가 있는데 이거 미리 보고 갈까요? 94쪽 5번 문제. 중기계약 문제를 여기다 또 섞어놔가지고 아주 그런데 무주택자인 갑이 주택을 물세가 매수하기 위하여 개공사 을과 일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공사법령상 표준서식인 일반계약서에 기재한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아주 문제가 어려웠는데 일반계약 서식 내용을 간만에 물어봤습니다. 마지막에 21회였는데 그 일반계약서 매수였죠 지금. 그럼 매수할 때는 소유자 및 등기 명의를 기재할 일이 없죠. 그러나 희망 지역, 희망 가격은 기재해야 돼요. 그 다음에 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도 매수할 때는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재란이 없어요. 그래서 기재할 사항은 니은, 디귿이었어요. 3번. 참고해 두시고. 그 다음 이제 7번 문제가 설명서 문제예요. 보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문제 팁. 설명서 문제는 이제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이 확인 설명서 문제는 문제를 풀 때 설명서 종류 있죠. 종류를 꼭 체크하면서 읽어야 돼요. 주거용을 묻는 거냐, 비주거용을 묻는 거냐. 꼭 명심하세요. 문제 푸는 요령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9회 때 문제. 그러니까 30회 문제가 없어요. 비주거용을 물었습니다. 비주거용 건축물 서식에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비주거용 그러면 동그라미 쳐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그럼 기억 갑니다.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해보는 세부 확인 사항이다. X 나가버려야 돼요. 바로. 이게 주거용으로 물었다면 이거 맞는 질문이거든요. 기억? 우리 비주거용에는 소방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소화전 비상벨 들어간다고 했죠? 그럼 이거는 세부 확인 사항이 맞아요. 시설이니까. 근데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주거용에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비주거용을 물어서 주거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속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명서의 종류를 꼭 체크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비주거용에서 단독 경보용 나오면 틀렸어요. 기억지문 X, 니은. 내진 설계 적용 여부는 기본 확인 사항이다. 맞죠? 이건 건물 안에 들어가요. 건물. 기본 확인 사항 맞고요. 디귿,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은 세부 확인 사항이다. 맞죠? 오고요. 리을, 환경 조건은 세부 확인 사항이다. 자, 또 물어봤어요. 환경 조건은 유일하게 어떤 서식만 있다고요? 주거용만 있다고 그랬죠? 명심하세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비주거용을 묻고 있으니까. 그게 옳은 것, 니은, 디귿이었어요. 그래서 정답 3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냐 기본이냐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설명서 문제가 어디 있냐면 넘어가 보시죠. 넘어가서 설명서 문제가 쭉 넘어갑니다. 16번 문제. 자, 이번엔 주거용 서식이에요. 주거용은 큰 문제가 없죠. 그래서 주거용 밑줄 긋고요. 틀린 것은 그랬어요. 그럼 X에 넣고 시작합니다. 1번, 개업공사 기본 확인 사항은 개업공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맞죠? 기본 확인 사항은 개공이 직접 확인한 사항을 적는 거예요. 맞고요.
2번 건축물의 내진 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 능력은 개업공사 기본 확인 사항이다. 맞죠? 건물에 들어가니까. 이건 건축물 대장 보고 기재하면 돼요. 건축물 대장이 나옵니다. 내진 설계, 내진 능력. 3번 거래 예정 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 예정 금액을 적는다. 맞습니다.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 예정 금액을 적는 거예요. 맞고요. 4번 벽면 도배 상태는 매도 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시설물의 상태, 벽면 도배 상태, 환경 요건은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고요. 실제 권리 관계는 고지한 사항을 적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5번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는 개업공사의 세부 확인 사항이 아니다.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시설에 들어가죠. 시설 중에 소방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세부 확인이죠. 그래서 5번 정답이었습니다. 어때요? 세부냐 기본이냐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부를 암기하고 중개보수는 중립지역에 있어요. 기본도 아니고 세부도 아니고. 그러니까 세부를 암기해놓으면 나머지 다 기본이에요. 보수 빼고. 자, 그럼 18번 문제로 갑니다. 이것도 설명서 문제였어요. 간만에 토지를 물어봤죠. 토지 중상물 확인 설명서 기재할 사항이에요.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박스형 중에 몇 개냐 문제가 꼭 한두 개씩 출제되는데 난이도 최상급이죠. 그럼 토지를 물어봤으니까 상식적으로 건물에 관련된 사항은 다 빠지죠. 토지서식에는. 그럼 가볼까요? 첫 번째, 비선호설 유무. 이거 토지에 있다고 그랬죠. 비선호가. 비주거에는 없어요. 근데 토지에는 있어요. 그래서 5, 1조 환경 조건. 이건 주거용에만 있다고 그랬죠. 그럼 X. 그다음에 관리주체 유형. 경비실 관리주체죠. 경비실 관리주체. 그럼 이거는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건물이죠. X. 그다음에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 있어야 되죠. 5. 접근성 내 입지 조건. 토지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러면 지금 몇 개? 3개였습니다. 첫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아주 어려웠습니다. 난이도 상이에요. 근데 토지는 건물 관련 사항이 딱 빠진다는 걸 감 잡으면 쉽게 해결하죠. 몇 개를 물어봤을 때는 옮겨 적을 때도 주의해야 돼요. 이건 다행히 1번에 1개, 2번에 2개, 3번에 3개 이렇게 나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1번에 1개, 2번에 2개, 2번에 3개, 3번에 뭐 4개 이렇게 내면 옮겨 적을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설명서 문제 더 넘어갑니다. 뒤로 가서 22번 문제가 또 설명서 문제죠.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사가 주거용 건축물 중상물 확인 설명서 기재할 기본 확인 사항 중 입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입지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1번 공원. 정답이네요. 대중교통수단, 도로, 주차장, 교육, 판매, 의료시설 전부 다 입지죠. 주차장이 들어간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공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번 정답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설명서 문제 또 넘어가십니다. 27번 문제예요. 자, 이번엔 비주거용을 물었어요. 비주거용 동그라미 치시고 틀린 것은 그랬어요. 그럼 X 쳐놓고 시작합니다. 1번 대상 물건의 표시는 토지장 및 건축물 내장 등을 확인해야 된다. 맞겠죠? 2번 권리관계 등기부의사항은 등기상 증명서로 확인해야 된다. 맞겠죠? 3번 건폐율 용료사항은 시군구 조례에 따라 된다. 맞아요. 이게 시군구 조례였는데 시군조례죠. 시군조례. 시군구 조례가 아니에요. 구는 도시계획 조례를 정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시군조례.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가 아니다. 시군조례에 따라 적는다. 그래서 3번 틀렸고, 맞았고. 4번 중개보수는 실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X 나가야 돼요. 중개보수는 거래 예정금액입니다. 실제 거래금액이 아니니까 예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협의가 없는 경우 부가세는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그랬죠? 틀렸죠? 협의가 없는 경우는 부가세 별도로 봐야 되죠, 이거는. 그래서 4번 질문 틀렸습니다. 5번 공동기시 참여한 개업공사, 소공사 포함이고 모두 서명 및 마련해야 한다. 맞죠? 그럼 그 정답 4번이었습니다. 그럼 설명서 문제가 또 넘어가실까요? 넘어가셔서 30번 문제가 있네요. 25회 기출이었는데 비주거용이에요. 비주거용 확인서면 작성 시 세부 확인 사항이 아닌 거. 자, 그래서 비주거용의 밑줄을 긋고 세부 확인이 아닌 거랬어요. 그러니까 기본을 골라라 이 얘기인데 벽면의 균열 여부, 벽면 세부 맞죠? 승강기는 시설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세부 맞고 주차장은 입지 요건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기본이에요. 3번 정답이었습니다. 4번 비상벨은 시설에 들어가고 소방이죠 이게. 그러니까 세부고 가스도 시설에 들어가니까 세부입니다. 난이도 최상급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설에 뭐가 들어가는지 환경에 뭐가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이제 시설 중에 소방에 뭐가 들어가는지 꼭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부냐 기본이냐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 정답이었어요. 올해 지금 출제가 설명서는 확실시 되는 문제예요. 작년에 출제 안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3번 정답이었고요. 넘어가십니다. 33번 문제가 또 설명서 문제네요. 옳은 것은 그랬어요. 1번 권리관계 등기비지 사항은 개업공사 기본 확인 사항으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은 개업공사 세부 확인 사항으로 구분하기 한다. 맞았네요. 정답이에요. 1번 정답입니다. 세부 기본 진짜 잘 묻죠?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정답이고, 2번 건폐율 용융상한은 개업공사 기본 확인 사항으로, 여기까지 좋았어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된다. 틀렸죠? 잘 내는 지문인데 건폐율 용융상한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가 아니에요. 시군 조례에 따라 정다. 그래 틀렸고, 3번입니다. 거래 예정 금액은 개업공사의 세부 확인 사항으로 X 나가야 돼요. 거래 예정 금액은 기본 확인 사항이에요. 중개가 완성된 때의 거래 금액을 얘기한다. 이거 틀렸어요. 완성되기 전 거래 예정 금액을 기재합니다. 자, 그래 틀렸고, 4번 취득시 부담할 조세 중리세율은 중개사물 유형물 모든 서식의 공통기재사항으로, 공통기재사항 맞죠 이거? 그래서 공통기재사항 암기사항이 아니고 이해만 하면 돼요.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실제 권리관계, 그 다음에 취득 관련 조세, 거래 예정 금액, 중개 보수, 이게 공통이에요. 임대차의 경우도 기재한다. 틀렸죠? 이 부분이. 취득 관련 조세는 임대차 이유는 기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임대차 중개할 때 기재를 안 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4가지. 5번 중개보수는 법령으로 정한 유일의 한도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중개보수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별도로 가죠? 부가세. 그래 틀렸습니다. 정답 1번이었어요. 그럼 설명서 문제가 또 뒤로 넘어가시면 39번 문제가 있어요. 24회 기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중기계약 문제였는데 이거. 1번 전속중기계약서는 개업공사의 사무소 소유지가 기재돼야 한다. 그래야 되겠죠? 2번 공동상속 부동산의 교환계약을 중개한 경우는 개업공사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 의무를 확인한다. 그래야 되겠죠? 3번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에 주거용의 지금 권리관계와 승강기 의무는 개업공사의 기본 확인 사항이다. 틀렸죠? 권리관계는 기본 확인 사항이 맞는데 승강기는 시설에 들어가기 때문에 세부 확인 사항이죠. 그래서 3번 역시 틀렸습니다. 정답이었어요. 4번 전속중개의 유효기한 내에 중개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만 거래했어요. 스발상. 의뢰인은 중개보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50%를 주는 게 아니에요. 소요비용을 지불하죠. 안에서. 다음에 전속중개의 유효기한은 3월로 원칙으로 한다. 맞죠? 그래서 정답 3번이었습니다. 그럼 40번 문제. 이것도 설명서 문제예요. 공인인증사법령상 주택매매시작사는 주택이에요 지금. 그럼 주거용 건축물이죠. 틀린 것은 그랬어요. 그럼 X에는 시작합니다. 1번 건폐율 상한 및 용률 상한은 주택법에 따라 기재한다. 틀렸죠? 우리를 매우 무시한 아주 불쾌한 지문이죠. 이건 시군주례죠. 1번 정답이고, 2번 권리관계의 등기부기사항은 등기사항 증명서로 확인하지 않는다. 맞고, 3번 도시군계획시설과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건 공법상 제한에 들어가죠. 이것은 개공이 확인하여 적는다. 맞아요.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과 도시군계획시설, 개공이 직접 확인하기 기재한다. 시군구를 방문하든 해갖고 직접 확인하기 적게 돼 있어요. 기억해 두시고, 4번 환경조건은 개공의 세부 확인 사항이다. 맞죠? 환경, 일조소음, 진동. 다음 5번 주택 취득 시 부담할 주세중 세율은 개공의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맞죠?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그러니까 정답 1번이었어요. 자, 그럼 41번 문제 더 보실까요? 원래 확인설명서 문제가 2문제씩 냈어요, 원래. 근데 최근에 지금 28회, 29회, 이때는 이제 1문제씩 냈죠. 그럼 41번 갑니다. 옳은 것은 그랬어요. 1번 소속공사가 중개하여 작성한 중개사물 확인설명서에 개업공사가 서명 및 나란한 경우 소공사는 서명 및 나란하지 않아도 된다. 해야 되죠. 2번 주거용 건축물의 구조나 진동에 관한 확인 설명 의무는 없다. 구조, 진동 설명해야 되죠. 구조는 건물 부분에서, 그 다음에 진동은 환경조건은 아니죠. 설명해야 됩니다. 3번 비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에는 소음에 관한 환경조건도 기재해야 한다. 틀렸죠? 비주거용은 환경조건 기재란이 없다. 환경조건은 유일하게 주거용만 있다. 다음에 4번 중개사물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실제의 피담보 채무까지 조사 확인의 설명 의무는 없다. 맞죠? 실제가 나오면 아니에요. 피담보 채무액은 설명하는데 실제가 나오면 아니다. 그래서 4번 정답이고, 5번
토지에 대한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에는 등기된 토지 임차권이 존재하여도 이를 기재할 필요는 없다. 기재해야 되죠? 그래서 등기된 임차권 기재해야 되죠. 정답 3번이었어요. 4번이었습니다. 그러면 설명서 문제가 넘어가죠. 넘어가서 어디 있을까요? 49번, 50번이 설명서 문제예요. 49번. 공인중개사업상 주거용 건축물입니다. 중개사물 확인서에 개업공사 기본 확인 사항이 아닌 거. 주거용이에요. 기본 확인 사항 아닌 거. 그럼 세부를 골라라 이 얘기죠. 권리관계 기본 맞죠? 입지도 기본 맞죠? 비선호도 기본 맞죠? 근데 내외부 시설물 상태는 세부예요. 4번 정답이고 5번 취득시 부담할 조세금세율 역시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정답 4번이었어요. 50번 뭐죠 그럼? 개공의 확인 설명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개업공사 기본 확인 사항은 개공이 확인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그렇다고 그랬죠. 2번 권리관계 등기비 사항은 등기상 증명서로 확인해야 한다. 맞죠? 3번 매매 경우 취득시 부담할 조세금세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맞죠? 공통기재 사항이고요. 내서시. 4번 당해 중개인이란 소공사가 있는 경우 확인설명서 개공과 소공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OX 서명 및 날인해야 되죠. 그래 틀렸고 5번 중개보수는 거래 예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는다. 중개보수는 거래 예정금액이죠. 거래 금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답 4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서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어때요? 기본이냐 세부이냐 꼭 구분해야 되죠. 그리고 임대차 시에 기재 안 하거나 생활수가 암기해야 되고 환경조건은 주거용에만 있다는 거, 비주거용에 비선호가 없다는 거, 소방에 주거용은 단독 경보용 감지기, 그 다음에 비주거용은 소화전 비상벨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입지조건 뭐가 들어가는지, 시설에 뭐가 들어가는지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커버하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확인 설명 관련 문제를 다 봤어요. 그럼 이제 계약서 문제를 볼까요? 계약서. 그 거래계약서에 대한 사항인데, 거래계약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의뢰인과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고, 이 거래계약은 의무의 주체는 당연히 개공이고 소공도 작성할 수 있고, 이건 서식이 없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다만 국장은 표준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그럼 이제 여기에 필수기 사항 엄청 잘 묻거든요. 인표는 일금도 권조 확약이다. 계약은 인표랑 하는 거예요. 인표랑 일금도 권조 확약이다.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 일자, 거래 금액이에요. 인도 일시고, 그 다음에 권리 이전의 내용이고, 조건기한 있으면 조건기한 기재해야 되고, 확인설명서 교부 일자, 그 밖에 약정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중개, 보수, 필수기사항 아니에요. 공법상 제한, 취득조세 다 아닙니다. 한눈에 알아가야 돼요. 특히 인도일시, 권리 이전의 내용, 확인설명서 교부 일자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거 세부 이상 작성하여 쌍방 교부한 다음에 이거는 원본 4번 전점서를 5년 보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개행위한 소공과 개공이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이것을 위반하면 모두 업무정지, 개공은 소공은 자격 정지예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는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작성하면 안 되는데, 이것은 임취라는 걸 기억을 해 두셔야 되죠. 소공은 자격 정지예요. 이 정도만 커버하면 거래계약서는 다 잡아낼 수 있고요. 작년 시험에 출제 안 됐으니까 일단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출제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계약서 문제가 원래 29회 때 출제 문제가 있는데 29회 문제가 빠졌어요, 이거. 우리 교재 지금 빠졌는데 29회 때 문제는 없고요. 28회 문제가 처음 나오는 것 같던데 28회 문제가 14번 문제네요. 계약서 14번. 개공사 갑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한다. 틀린 것은 그랬어요. 1번. 갑은 중개대상물에 대해 중개가 완성된 때만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야 한다. 당연한 얘기죠. 전세 사기대출 사건에서 했던 얘기였어요. 함부로 계약서 작성 교부하면 안 된다. 중개가 완성됐을 때, 중개했을 때만 작성 교부해야 된다. 다음 2번. 갑이 작성하여 거래당사 교부한 거래계약서의 사본을 보존해야 할 기간은 5년이다. 이거 있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이거 맞았는데 고쳐놓습니다. 사본을 이 말 빼버리세요. 그럼 2번 지금 맞는 질문으로 되는 거죠. 보존해야 할 기간은 5년이죠. 원본을 보존하든 사본을 보존하든 전자문서를 보존하든 상관없어요. 사본을 이거 빼버리세요. 그럼 맞는 질문으로 고칩니다.
그럼 3번 지문. 공동중개 이후 갑과 참여한 계약공사 모두 거래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그러니까 서명 및 날인인지 서명 또는 날인인지 체크하면서 읽어야 되겠죠? 정답이었어요. 이건 서명 및 날인이다. 그러므로 3번 정답. 4번. 계약의 조건이 있는 경우는 조건은 거래계약서 기재해야 할 사항이다. 맞죠? 5번. 국토부 장관은 계약공사가 작성한 거래계약서의 표준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맞죠? 정답 3번이었습니다. 그럼 28회 문제였고요. 계약서 문제가 이제 넘어갑니다. 19번 문제가 27회 문제네요. 19번. 옳은 것은 그랬어요.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표준거래계약서 양식으로 거래계약서 작성해야 한다. 잘 되는 지문이죠. 틀렸어요. 서식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2번. 작성된 거래계약서는 거래 당사에 교부하고 3년간 그 사본을 보존해야 한다. 5년간 사본 원본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되죠. 단 공인전자문서 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번입니다. 거래계약서를 보존계약 또는 보존하지 않은 경우 등록가치관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서류 관련 의무 위반. 보존 의무 위반 뭐예요? 업무정지. 틀렸고 제재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4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니다. 기재사항 맞죠? 5번. 분사무소의 소속공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소속공사와 분사무소 책임자가 함께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맞죠? 그럼 정답 5번이었어요. 자, 그러면 넘어가시죠. 넘어가셔서 23번이 26회 문제네요. 거래계약서 기재할 사항 명시된 걸 모두 고른 것은 인표는 일금도 건조하게를 묻고 있어요. 계약일 기재해야 되죠. 인도일시, 권리전의 내용, 확인선 교부일자 기재해야 되죠. 모두예요. 정답 5번이었습니다. 최근 시험 우리 박스형 11개를 낸다고 그랬는데 모두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계속. 모두가 나오면 아주 찝찝합니다. 정답 5번이었죠. 그러니까 거래계약서 필수사항 꼭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넘어가시죠. 계약서 문제가 또 어디 있냐면 쭉 넘어가서 34번에 있네요. 계약서 문제.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5회 기출이었습니다. 1번. 중산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 기재할 사항이 아니다. 기재사항 맞죠? 기재사항 암기해야 돼. 그러니까 2번. 당해 중개해야 한 소공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업공사만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소공도 해야 되죠. 작성했으면. 3번. 거래계약서는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서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서식 없다고 그랬고. 4번. 법인에 분사무 설치되어 있는 건 분사무소에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맞죠? 그게 정답 4번이고 5번입니다. 계약공사가 거래계약서 거래 내용을 거짓 기재한 경우, 거짓 기재 나와서 이제 1년 이하의 적돈 1,000만 원의 벌금 배치한다. 아니죠. 다운계약서 따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지 형벌 사유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제재 암기해야 돼요. 그게 정답 4번이었죠. 그럼 계약서 문제가 35번 문제가 더 있네요. 거래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이 아닌 거. 지급일자 기재해야 되고 계약서 사본 보존기간 기재사항이 아니죠. 보존기간은 2번 정답이고 조건이 있으면 조건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담보책임 면제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 약 그러니까 2번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실까요? 계약서 문제가 또 42번 문제 23회 기출이었어요.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 계약공사는 중산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해 당사자에 교부한다. 맞죠? 2번. 계약공사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맞고. 3번. 국토부 장관은 계약공사가 작성한 거래계약서의 표준서식을 정하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나 공사법에는 법령에는 별지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4번. 물건의 인도일시는 거래계약서 기재할 사항 맞죠? 인도일시 도. 5번. 중산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 기재할 사항이 아니다. 기재사항이죠. 이게 정답 5번이었어요. 그럼 43번 더 볼까요? 괄호 안에 들어갈 보존기간. 전속중개계약서는 몇 년? 3년 이상. 확인설명서도 3년 이상이죠. 그러면 거래계약서는 5년 이상이죠. 그러니까 거기 4번 그랬는데 이거는 이때 당시에는 맞았습니다. 4번이란 말 지워버리세요. 4번이든 원본이든 전자문서든 관계없다. 그러니까 3, 4, 5예요. 전속사무 확인사무 거래계약서 5년. 그러니까 정답 2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시는데 거래계약서 문제 다 봤을 것 같은데요. 다 봤죠, 이제. 그래서 거래계약서 문제 이제 다 확인해 봤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봐야 되죠. 그 손해배상과 금지행위 문제인데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 문제부터 먼저 볼까요? 그러면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제도, 이거는 예치 권고 제도인데 권고할 수 있다예요. 거래 안전을 위하여 권고할 수 있다. 이 점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예치 명의자로는 개공의 명의로 예치할 수 있고요. 또는 대통령 영의 정하는 자로 6명이 있어요. 은행,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채신관서, 보험회사, 계약이행 대행 전문회사가 있어요. 예치기관은 어디냐면, 예치기관은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등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채신관사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개공이 자신의 명의로 예치했다. 계약금 등을. 개공은 거래안전 약정 맺어야 돼요. 그 다음에 분리관리 해줘야 됩니다. 자신의 지분과. 거래당사 동의 없이는 인출할 수도 없다라고 했고요. 나아가서 보증까지 설정하여 증사본 교부해야 돼요. 그러면 이때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실비는 취득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했죠. 그 다음에 사전수령제 인정해요. 그러니까 사전수령은 매도인 임대인이 찾아갈 수 있는데 보증서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증서는 금융기관, 보증보험회사죠. 금보죠. 이걸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미리 수령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 정도 암기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까다로워합니다. 작년에 출제가 됐죠. 그래서 3번 문제 보세요.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이에요. 계약공사는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당사에 권고할 수 있다. 맞죠? 2번. 예치사항은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이다. 그죠? 3번.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계약금 등의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다. 보험회사 될 수 있죠. 맞고요. 4번. 계약공사는 거래당사에게 공사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의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없다. 공제사업자의 명의로 예치 권고되죠. 공제사업자는 예치 명의자이자 기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4번 정답이고 5번. 계약공사는 계약금 등을 자기의 명의로 금융당에 예치하는 경우 자기 소유 친구가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안 하면 업무정지예요. 그 밖에 위반입니다. 그러면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제도가 그 다음 이제 24회 때 기출이었어요. 그러니까 뒤로 쭉 넘어가죠. 뒤로 쭉 넘어가서 그 37번 문제가 바로 24회 기출이었습니다. 공인사운영상 계약공사는 계약금 등을 대통령 영의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데 그 명의자에 속하지 않는 자는 보험회사, 협회, 공제사업을 하는 자, 그러니까 공탁금을 예치하는 법원, 법원은 아니죠. 그래서 3번 정답이고 채신관서, 신탁업자, 예치명의자 다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법원이 정답이었어요. 그럼 23회 기출이 하나가 더 있을 텐데 23회 기출이 45번 문제네요. 개공의 명의로 예치했는데 틀린 것은 그랬어요. 매수인의 계약금을 개공의 명의로 예치했습니다. 1번 금융기관에서 예치하는 데 소요된 실비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부담한다. 누가 부담해요? 취득 의뢰인이 부담한다고 그랬죠, 실비. 그러니까 매수인이 부담해야 되죠. 1번 정답이었어, 바로. 2번 계약공사는 계약금 이외에 중도금이나 잔금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요. 3번 계약공사는 예치된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하는 공탁을 해야 한다. 그러죠? 보증 설정하라고 그랬죠. 계공에 자신의 명의로 예치할 때는. 4번 계약공사는 예치된 계약금이 자기 소유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안 하면 업무정지. 다음에 계약공사는 예치된 계약금 등을 거래당사 동의 없이 인출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역시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었어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금지행위하고 보증 설정 나갈까요?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